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최근 TV와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TV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네. LG 커브드 LED TV가 또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TV 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 TV 시장도 참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진화하는데요. 이 진화하는 TV 시장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변화, 진화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현 상황을 그럼 점검을 해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이제 TV가 하드웨어의 발전을 넘어서서 이제 TV 안에 인터넷, 네. 그리고 컴퓨터를 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 그동안은 하드웨어의 변화였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계속 변화하는 상황. 그래서 컬러 TV로 갔다가 PDP LCD와 같은 평면 TV로, 그 이후에는 TV와 인터넷을 결합한 IPTV로, 이후에는 이제 스마트 TV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 중간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스마트 기기 중에서 가장 스마트하지 않은 기기가 바로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아직은 스마트 TV 시대는 아니고요. IPTV에서 스마트 TV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상파, 케이블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IPTV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관 산업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TV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는 것이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렌드의 변화. 지금 먼저 IPTV가 좀 두드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IPTV는 지금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이게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OECD 국가들의 연간 성장률을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2%대에 그치고 있는 곳과는 달리 IPTV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한 5%에서 6%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은 매년 100만 명 정도의 이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느냐, 또 IPTV를 왜 선택하고 있느냐 살펴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콘텐츠 소비를 위해서 IPTV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처럼 지상파 TV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지정된 시간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기 위해서 IPTV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넘는 사람들이 VOD 서비스 때문에 현재 이 IPTV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고령화된 사회에서 TV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VOD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가량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VOD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TV의 시청률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TV를 보는 사람들이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휴대폰이나 PC 혹은 DMB나 태블릿을 이용을 해서 현재 지금 TV를 시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집계됐던 시청률 의미가 없어졌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TNS나 에이지비 닐슨 같은 이런 시청률 조사를 하는 업체들이 이 시청률을 이제 산정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트렌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연간 산업의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주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예, 가장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견조한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것은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한 7, 8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시장에서 광고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광고하면 지명 광고, 그리고 TV 광고 정도로 생각했지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면 IPTV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양방향 광고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리모컨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양방향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제일기획이라든지 오리콘과 같은 광고 대행사들, 또 SBS처럼 추가적으로 이제 광고 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모바일과 TV의 이 콘텐츠의 이 간섭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는 겹치는 영역, 이 교집합이 굉장히 작았지만 지금은 이 통신 속도의 발달에 따라서 겹치고 있는 그 콘텐츠 영역, 교집합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현재 콘텐츠의 소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향후 이것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이런 PP 업체들의 전반적인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은 SBS 컨텐츠 허브, J 콘텐트리, CJ 예능 같은 종목군들을 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급을 들어봤고요.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